물리학 강의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 2 이번 단원은 이제 새로운 학습지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물리학 1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운 후에 뉴턴 2법칙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A를 활용하는, 가속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F는 MA를 통해 이렇게 A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물리학 1에서는 1차원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원이니까 가속도라는 값은 벡터 값이라고 했죠. 크기와 방향이 있는. 하지만 물리학 1에서는 1차원 상황이었으니까 축이 하나밖에 없고 방향을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타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 2에서는 1차원 상황이 아니라 2차원인 포물선 운동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단원에서 벡터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이제 그 벡터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걸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물리학 1에 배웠던 가속도와 힘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의 위치하고 시간은 절대적이며 그 절대적인 위치와 시간으로 이루어진 무대에서 질량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운동이라고 했죠. 이거를 누가 했냐? 뉴턴이란 사람이 했습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다르게 위치와 시간이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고전적인 뉴턴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시간이 절대적일 때 운동한다. 근데 그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과 속도가 변한 운동. 속도가 일정한 걸 우리는 등속도라고 하고,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걸 가속이라고 하고. 갈릴레이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등속도 상황,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지도 등속도의 일부입니다. 0m/s 1초에 아무것도 가지 않는 0m로 일정한 것, 그게 정지죠. 저것도 등속도의 일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물체를 등속도 운동을 하게 하는가, 가속 운동을 하게 하는가의 그 요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상황이 결정되냐? 바로 힘이죠. 자, 그 물체가 받은 툭 친 힘, 알짜 힘, 그 알짜 힘이 제로가 되면은 그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힘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받은 힘을 다 합쳐보니까 0이 되면은 그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짜 힘이 있다면 가속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 알짜 힘이 뭐하다면 일정하다면은 가속이 일정하게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알짜 힘을 받는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놈이 중력이죠. 지구에서 중력은 변하지 않으므로 모든 물체는 동일한 일정한 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지구에서 중력을 받아 떨어지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으로 그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걸 물리학 1 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뉴턴의 이 법칙에 의하면 F는 m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물리학 1 때는 그냥 저 화살표 안 썼죠. 그냥 F는 ma 이렇게 썼는데, 자, 지금은 F는 ma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힘하고 가속도가 무슨 값이기 때문에 벡터 값이기 때문입니다. 질량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이고. 자, 예를 들어서 B 벡터가 3A 벡터다. 자,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3배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3배를 키운 이렇게 하면 얘는 3A 벡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배를 하더라도 방향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 3A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수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무슨 말이냐? A라는 벡터에 질량의 크기만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힘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라는 벡터의 방향하고 힘이라는 벡터의 방향이 어떻다? 같다. 힘을 받는 방향, 그 방향으로 뭘 받는다? 가속된다, 이 말입니다. 힘의 방향하고 가속 방향하고 당연히 동일합니다. 힘을 받는 그 방향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1 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 이쪽으로 가속이 되니까 더 빨라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먹으면은 나는 속도도 이쪽 방향인데 가속은 이쪽 방향이니까 느려진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얘기를 벡터로 좀 어렵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물리학 원태 했던 게 뭐냐? 위치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거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제 안다고 치고 그냥 내용만 정리하자면,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의 특정 기울기는 뭘 뜻하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를 나타냈죠. 왜 기울기라는 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은 당연히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 기울기는 뭘 의미했죠? 가속도를 의미했습니다.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그럼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로 갈 때는,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뭘 의미했냐? 속도 변화량을 뜻했습니다.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뭘 의미했는가? 위치 변화량, 변이를 뜻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자,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이거는 총 시간분의 총 변이를 따지면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순간 속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 시간 변화량을 뭘로 변한다? 0으로 근사한다. 왜? 시간 변화량이 0으로 근사해야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를 하면 요게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요거 의미하는 거였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 순간의 접선의 그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자, 요거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물리학 원칙을 한번 들여다 보시고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등가속도의 공식. 자, 이게 뭐였는지 한번 써볼까요? V는 V0 더하기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 두 가지씩이 성립을 했습니다. 1차원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면 그래프 그려서 설명을 했었죠. 자, VT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초기 속도가 V0인 놈이 있었습니다. 0초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t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놈의 나중 속도는 v0 더하기 at, 기울기 a,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요게 at일 테니까, 왜? 기울기에다가 x 변화량 곱하면 y 변화량이 나올 테니까. 자, 그 다음 이 넓이가 변이를 뜻하니까 v0t, 아래 사각형의 v0t와 위의 삼각형의 2분의 1 at 제곱을 더해서 요 식이 나왔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예를 한번 써보면, 예를 들어서 v0가 오른쪽 방향으로 4m/s 였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또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간이 2초 지난 후에 이놈의 속도는 하면은 플러스 4에다가 가속도 a 플러스 2 쓰고 시간 2초 지났으니까 2 쓰면은 4 더하기 4에서 플러스 8m/s 이런 식으로 시간만 대입하면은 정확하게 V하고 S 값이 나오게 이렇게 만든 식이 등가속도 공식입니다. 만약에 가속도가 플러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면 여기다가 플러스 2가 아닌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죠. 그럼 속도가 처음보다 작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물리학 원에서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속도 방향하고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동일하다면 빨라지는 거고,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동일하지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려졌었죠.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로 가는데 가속도 이쪽으로 먹으면 빨라지고, 내가 여기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먹히면 나는 느려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 자, 이거는 써놓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요 순간하고 요 순간에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 t1이라는 순간하고 t2라는 순간의 처음 순간의 속도와 나중 순간의 속도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뭐가 나오냐? 바로 요 중간값이 나오죠. 이 중간값이 요 t1에서 t2까지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이다. 자, 이런 것들은 물리학 1에서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설명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물리학 1에서 했던 포인트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로 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지금 요 방향을 뜻하는 요 상황이 X축 상황인지 Y축 상황인지 Z축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물리학 1에서는 되게 그냥 X축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축에 대해서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리학 2에서는 2차원 상황입니다. 2차원 상황. X축도 있고 Y축도 있다. 자, Y축에도 플러스 방향이 있고 X축에도 플러스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차원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인지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맛보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물질이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이 V라는 벡터는 V0 처음에 V0에다가 가속도의 T를 곱하고 요거는 뭘 뜻하죠? 크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써줘야 되나? x 카레 바로 단위 벡터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놈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놈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기다가 y 카렛을 써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놈이 x축으로도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는 놈이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항이 붙고 뭐 요게 원래 x 카렛이었다면 y 카렛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의 속도는 x 방향으로는 이렇게, y 방향으로는 이렇게 변한다라고 벡터로 설명이 되는 거고, 실제 그 순간에 이 벡터의 크기는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나오겠죠.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더라면 그 다음 내용부터 천천히 따라오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1차원 상황부터 할 겁니다. 1차원 상황이니까 물리학 1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벡터를 배웠으니까 자, 요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A 벡터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맞죠? 근데 이거를 시간 변화량 분의 1로 쓰고 속도 변화량을 어떻게 쓰냐? 나중 속도 벡터에서 처음 속도 벡터를 뺀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맞죠? 나중에 처음 빼는 게 변화량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운동을 1초간 분석을 1초 간격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 델타 t가 뭐가 됩니까? 항상 1초 간격이 되니까 1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되냐? 처음 속도의 벡터에다가 가속도 벡터, 이건 당연히 1초 간격 하면은 나중 놈의 벡터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 속도에다가 그 가속도 1초 간격의 그 가속도의 벡터를 더하면은 나중 속도의 벡터가 된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1차원 상황도 설명을 하고 2차원 상황도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1차원 상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 자, 여기에 V0라는 놈의 벡터가 있습니다. 얘는 X축으로만 움직이는 놈이고 초기 속도가 뭐냐면은 플러스 2m/s 한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어느 축으로 x 카레 x 방향으로 가는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된 겁니다.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플러스 2m per sec의 제곱 플러스 방향 어느 축으로 x 카레 이겁니다. 그러면 요 놈은 1초 간격으로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m per sec씩 변합니다. 1초 간격으로 플러스 2m. 왜 이게 1초당 플러스 20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벡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는 어느 순간이냐면 0초인 순간입니다. v0니까. 그러면 1초가 지나면 이 놈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만약에 등속도 운동이라면 얘가 없으니까 그냥 요게 유지가 되겠죠. 플러스 2m/s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1초가 지나면은 얘가 도해집니다. 자, 처음 속도의 벡터에다가 가속도를 가면 나중 속도가 나온다. 1초 후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가속도 벡터를 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처음 속도, 얘는 1초 간격의 가속도 벡터. 자,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1초 지났을 때의 속도 벡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플러스 2m/s에다가 플러스 2m/s가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x 카레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V1이 그대로 가속이 안 된다면 이대로 갈 겁니다. 근데 또 1초가 지나면 또 가속도를 먹었으니까 요만큼 또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V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2초간 지난 후에 속도 벡터는 플러스 2m/s에 플러스 2m/s에 또 플러스 2m/s에 x 카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n번 n번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의 속도 플러스 2m/s에다가 플러스 2m/s씩 하나, 두 개니까 2m/s에 n번. n번이라고 하지 말고 t초라고 합시다. t초. t초가 지난 후에. 그럼 t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x 카레. 자, 그럼 v t는 플러스 2m/s에다가 플러스 2m/s가 뭡니까? 가속도의 크기였죠? at에다가 x 카레. 자, 이 말은 뭐냐? 초기 속도에다가 at의 x 카레 v 나중 속 t초가 지난 후의 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저번 물리학 1 할 때는 요 식을 그냥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벡터를 배웠으니까 벡터의 화살표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뭐냐? 계속 1초 간격으로 요게 붙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빨라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자,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이거 지울게요.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자, 두 번째. 초기 속도가 플러스 8m/s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x 카레, x 방향으로. 근데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그럼 1초간 마이너스 2m/s씩 바뀌고 이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물질이 처음에는 플러스 8m/s로 가고 있죠. 지금 이거는 0초인 순간의 속도 벡터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1초가 지나면은 요만큼의 가속도가 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의 속 벡터를 더한 거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꼬리에서 머리까지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요게 처음 속도. 아니, 처음이 아니라 1초가 지난 후의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8m/s에서 마이너스 2m/s를 하고 x 카레 느려졌습니다. 그 다음 또 2초가 지나면은 여기다가 원래 여기다가 또 가속도가 이렇게 붙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2초가 지난 후에 속도 벡터죠. 자 그러면 플러스 8 미터 퍼 세크에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카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t초가 지난 후의 벡터는 플러스 8 미터 퍼 세크에다가 마이너스 2하고 t 한 다음에 x 카레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물리학 원에서는 x 카렛이라는 것도 쓰지 않았고 벡터라는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다 x축 방향이었으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 y축 방향이었으니까, 1차원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 챕터에서 2차원 상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는 연습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물리학 원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설명을 안 했죠. 화살표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숫자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플러스 8이었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가지고 플러스 6이다. 근데 지금은 화살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화살표로 설명한 이유는 왜?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벡터를 배웠으니까. 물리학 원에서는 이 화살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도 그냥 숫자로만 이해가 됐죠. 왜? 크기와 방향을 그냥 숫자와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나타내면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상관이 없지만 2차원 상황으로 가면은 이제 화살표를 더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는 지울게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철수가 공을 위쪽 방향으로 던집니다. 이렇게 던집니다. 자 던지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데 중력 가속도는 어느 방향입니까? 자 공은 올라가는데 중력 가속도는 아래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속도 방향은 윗 방향인데 가속도가 아래 방향이면 느려지겠죠. 느려지다가 중간에 뭐 합니까? 정지 하고 이제부터는 그 중력 가속도 방향대로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을 좀 더 물리학 원 때보다 더 명확하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벡터를 배웠으니까 화살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벡터로. 자 초기 속도가 뭐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자 이게 지금 초기 속도 v0 벡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도는 뭐냐면은 중력 가속도 g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자 물리학 1에서는 이렇게만 쓰고 넘어갔죠. 근데 물리학 2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a 벡터는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 어느 축으로? y 카레 y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씩. 자 그러면 만약에 1초 간격이라고 했을 때 1초 간격이라고 했을 때 1초마다 몇씩 바뀌는 겁니까? 9.8씩 바뀌는 거죠. 근데 어느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 벡터를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요게 뭐냐면은 1초간 변하는 가속도 벡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0초일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몇 초입니까? 1초죠. 만약에 여기가 지구가 아니고 우주라면 요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겠죠. 여기서도 그대로 이렇게 초기 속도 v0랑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얘가 추가가 됩니다. 초기 속도에다가 가속도를 더하면 낮은 속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가속도가 이렇게 더해집니다. 더해지니까 1초가 지난 후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v1 벡터입니다. 자 그럼 v1 벡터가 그대로 가려면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또 중력 가속도를 받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v2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자 v2 벡터가 중력 가속도를 안 받으면 그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중력 가속도를 똑같은 크기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랑 같으니까 v3 벡터는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자 v0 29.4 m/s. 자 v1은 19.6. 왜? 29.4에다가 9.8을 빼니까 19.6. 자 그 다음 19.6에다가 9.8을 빼니까 9.8. 그 다음 9.8에다가 9.8을 빼니까 0. 자 그럼 그 다음 상황에서는 제로였는데 가속도가 그냥 9.8을 먹었으니까 V4 벡터도 그냥 9.8이 되는 겁니다. 이게 V4 벡터 9.8. 가속도가 없다면 그대로 요대로 똑같이 왔을 텐데 여기다가 또
가속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v5 벡터가 되고, 자 v5 벡터 그대로였는데 가속이 또 되니까 그 다음 v6 벡터 이렇게 됩니다. 자 연직 상방 운동을 1초 간격으로 처음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낮은 속도의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원 때는 우리 이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한 이유는 그냥 숫자로 끝나니까. 자 29.4에다 9.8 빼면 19.6, 9.8 빼면 9.8, 또 9.8 빼면 0, 그 다음 9.8 반대 방향으로 더하면 마이너스 9.8, 또 9.8 더하면 마이너스 19.6, 또 9.8 더하면 29.4. 그냥 이렇게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물리학 원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1차원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다음 순간에서는 이제 2차원 운동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차원 운동을 할 때는 이 화살표로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옛날에 물리학 원에 있던 상황을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채워봅시다. 자 윗방향을 V0의 속력으로 출발한 공이 시간 t가 지난 후 어떤 운동을 할지 예상해보자. 어떤 운동을 합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중력가속도를 그대로 먹으니까 일정하게. 자 여기 보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 뉴턴이 한 말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뉴턴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게 수학의 물리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식이 나오고 거기다가 t를 딱 누는 순간 그 다음 순간에 공의 위치, 다음 순간에 공의 속도가 나온다. 인간이 최초로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됐고,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주 만물은 모두 다 그런 수식이 있으며 그 수식에다가 초기 조건과 시간, 뭐 다음 변수를 대입을 하면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기계론적 세계관에서에 의하면 뭘 만들 줄 알아야 되냐? 운동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운동에 대한 방정식의 대부분의 변수는 뭐냐? 변화는 시간을 변수로 합니다. 자, 그럼 운동 방정식 우리 처음 배우는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운동에 대한 방정식. F는 ma도 운동에 대한 방정식이고, 자 여기에 속도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지금 중력가 속도가 마이너스 9.8이죠. 마이너스 9.8 m/s의 제곱씩 변하고 거기다가 t초가 지나면 t만큼 곱해줘야 되니까 t를 이렇게 합니다. v0 더하기 at. 근데 이게 어느 방향이냐? 어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설명이 다 모든 수식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요놈의 위치 벡터는 위치 그냥 먼저 물리학 원태처럼 위치는 처음에 v0에 t를 더하고, 자 이거는 v0t에다가 2분의 1 at 제곱이었죠. 근데 a가 마이너스 9.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9.8 그 다음에 t의 제곱한다. 그리고 여기 뭐 y 카레. 자 이렇게 하면은 저 물체가 t초가 지난 후에 위치가 어디 있을지, t초가 지난 후에 속도가 무엇이었을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써지고 얘가 뭔지는 지금 물어보면 솔직히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리학 원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물체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물리학 원 때는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VT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초인 순간 이 놈의 초기 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29.4 m/s였습니다. 자, 그러면 1초가 지나면 이 간격이 9.8이라고 치면은 뭐가 됐습니까? 19.6이 됐죠. 그리고 또 1초가 지나면은 9.8이 되고, 3초가 지나니까 정지했고, 4초가 지나니까 마이너스 9.8, 5초가 되니까 마이너스 19.6, 6초가 되니까 마이너스 29.4.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 그래프의 의미, VT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 마이너스 9.8 m/s 제곱의 가속도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 t초가 지난 후에 그때의 속도가 요거다 라는 그 방정식이 뭡니까? 요거죠.
V는 초기 속도에다가 마이너스 9.8t, 초기 속도에다가 마이너스 9.8t,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마이너스 9.8t 하면은 요게 딱 나온다는 거. 자, 그다음 그 물체의 위치는 넓이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와 여기의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0에서 3초 사이의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뭘 의미하죠? 바로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0에서 3초간 물체의 변이. 자, 만약에 0에서 6초간 물체의 변이를 하자면 이거를 다 더하면 되는데 얘랑 얘랑 대칭이네. 그럼 얘는 플러스 값, 얘는 마이너스 값 다 합치면 0이죠. 자, 0에서 6초간 움직임 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구하는 식이 바로 요거였던 거고. 이해됩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고 얘가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복습을 좀 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물리학 1에 했던 내용을 단순히 벡터로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고 화살표 벡터를 이용해서 속도가 낮은 속도에다가 가속도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를 더해지면 낮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벡터의 합, 기하학적인 합으로 설명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습이 됐다면 이제 2차원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2차원 운동은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옛날에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X축 위치는 똑같은데 Y축은 점점 증가한다. 이런 거 해봤던 기억이 납니까? 벌써 2년 전이네요. 자, 이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입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죠. 자, 여기에 중력입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도 항상 어느 방향이 돼야 됩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축으로만 작용하는 겁니까? Y축으로만 작용하죠. 그러면 속도 변화는 어느 축만? Y축만 일어나고 X축에는 가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X축으로는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을 분석을 할 텐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성분을 나누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분을 나누는 게 뭐냐? 2차원 운동의 모든 물질의 운동을 X축과 Y축으로 일단 나눠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X축과 Y축으로. 자, 그러면 X축이랑 Y축으로 나누자 보면은 X축으로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중력은 Y축으로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Y축으로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mg라는 마이너스 Y축 방향의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하게 됩니까? 등가속도 운동하게 됩니다. X축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변함이 없고 Y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변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두 상황을 벡터의 합으로 더해서 실제 속도가 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물질을 X축 방향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우리는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얘가 1초가 지나니까 여기 있었고 1초가 지나니까 여기 있었고 1초가 지나니까 여기 있었고 1초가 지나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를 봅시다. 일단 1초 간격으로 X축으로 움직인 거리는 계속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동일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등속도 운동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Y축으로는 움직인 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점점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죠?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변이가 더 크다. 그 말은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y축으로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 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요 놈은 이렇게 v0의 속도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v0는 뭐만 있습니까? x축으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던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초 후에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거 보면은 v0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초, 1초, 2초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3초 후에도 변함이 없고 4초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y축으로는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속 운동하니까. 자, 처음에 순간 y축 속도 벡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1초가 지나니까 속도가 붙었습니다. 요만큼 붙었습니다. 자, 요만큼 붙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 자,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처음 속도의 벡터에다가 가속도를 더하면은 나중 속도의 벡터가 된다고 했죠. 어느 간격? 1초 간격 상에서는. 근데 지금 A의 크기가 9.8m/s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랫방향 화살표로 이런 식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속도,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요만큼 붙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등속도 운동한다면 2초인 순간에도 요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가속이 되겠죠. 왜? 중력가속도 일정하게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만큼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중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원래는 이렇게 그대로 해야 되는데 가속이 되어서 이렇게 또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 빨라진 거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가속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더 빨라진 겁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자, 이걸 여기다가 써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자, 이 물질은 X축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화살표가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Y축으로는 1초마다 요만큼의 가속이 되니까 점점 커져서 붙어서 커지고 붙어서 커지고 붙어서 커지고 해서 Y축으로는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초인 순간 이 물체의 실제 속도 벡터는 뭐냐? 얘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해야겠죠.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랑 더하면은 이렇게. 얘랑 더하면은 이렇게. 얘랑 더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속도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X축이랑 Y축으로 성분을 나누고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Y축으로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실제 그놈의 속도 벡터는 X축이랑 Y축이랑 더한 그 속도가 이놈의 실제의 속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V0가 2m/s입니다. 그럼 얘는 계속 2m/s겠죠. 자,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 이건 뭐가 될까요? 좀 2라고 화살표가 더 짧아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9.8m/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이 파란색의 크기는 2의 제곱에다가 9.8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한 만큼, 요 놈이 1초인 순간에 실제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도 요거 제곱해서 루트 2 하면 요게 나올 거고, 얘도 요거 제곱해서 루트 2 하면 요게 나오겠죠. 요거 제곱 더해서 루트 2 하면 요게 나올 거고, 그 크기가 1초, 2초, 3초, 4초인 순간에 실제 속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수식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자, 이 속도 벡터는 네모의 x축 방향 더하기 네모의 y축 방향 이렇게 쓰면 되는데, x축 방향으로 속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그냥 2m/s 플러스 방향, 이렇게 x축의 플러스 방향 이렇게 쓰면 되고, 자, y축 방향으로는 처음엔 0이었는데 9.8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9.8 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t가 0일 때는 0,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9.8, t가 2일 때는 19.6, t가 3일 때는 19.6에다가 9.8을 더한 값.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4초 후에 이놈의 속도 벡터는 플러스 2x 카렛 마이너스 9.8에다가 여기 뭐 곱하면 돼? 4한 다음에 y 카렛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4초인 순간에 그 놈의 속도 벡터의 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9.8에다가 4를 곱한 거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4초 후의 속도의 크기가 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지금 요걸 하고 싶은 겁니다. 요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냥 성분을 나누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성분을 나누지 않고. 그러면은 요게 또 이해가 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성분을 나누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본 벡터가 요거였죠. 처음 속도. 자, 그럼 두 번째 벡터는 뭐냐? 항상 어디 갔어? 요만큼만 더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1초 후에 속도 벡터는 뭐가 되냐고? 요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시간이 안 변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속도 가속이 안 되면 얘가 그대로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또 가속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이 안 된다면 이게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기서 가속이 좀 돼가지고 아이고 또 화살표가 검은색 원래는 요거였는데 가속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기 속도가 이거였죠? 1초가 지난 후에 가속이 요만큼 됐습니다. 그럼 V2는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초기 속도.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 V1. 그 다음 2초가 지나면 여기다가 또 가속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V2 벡터. 그 다음 3초가 지나면 또 가속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V3 벡터. 자, 이 V0 벡터가 요놈이고 V1 벡터가 요놈이고 V2 벡터가 요놈이고 V3 벡터가 요놈이고 그 다음 V4는 요게 되겠죠. 이거는 지금 성분을 나타내지 않고 성분 분해를 하지 않고 X축, Y축으로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벡터를 더해버린 거예요. Y축 방향으로만 더해지니까 요놈이 계속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봐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V1, V2, V3, V4가 다 X축 성분의 크기는 다 어떻다? 똑같다. 그 대신에 Y축 성분의 속도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점 9.8씩 커지고 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도 성분하고 Y축 성분의 속도 성분을 더하면은 요 벡터가 된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게 이런 거였고 그냥 그려버리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맛보기였습니다. 맛보기.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됐더라면은 정말 잘 이해를 하신 거고 다음 순간부터는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실제로 너네가 알아야 될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 부분부터 좀 다시 보면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설명이 지금 내가 해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를 들으면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상황을 분석을 하자면 자, 이 폭물선 운동을 저 위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위에서 바라본다면 그냥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어떻게 가는 것처럼 등속도 운동으로 가는 것처럼
자, 그다음 이 포물선 운동을 여기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는 게 안 보인다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운동은 그냥 뭐 하는 운동? 그냥 놔서 자유낙하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하고 등속도 운동이 합쳐져 가지고 포물선 운동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핵심을 정리하자 보면은 x축 방향, y축 방향 두 성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되 힘은 지금 중력이 y축 방향이니까 y축 방향으로만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의 실제 속도를 구하려면은 x축 방향의 속도 성분 변하지 않는 그리고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바뀐 등가속도 운동한 그 두 벡터를 더해서 실제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